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씬 스틸러들. 예, 점심 먹으면서 확실하게 봐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씬 스틸러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시겠다는 분. 오늘은 자진 사퇴 물어보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청문회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가시던데. 오늘은 아침 식사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오전에 사퇴 선언을 하셨어요. 예, 아점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위원장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성에서 사임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이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해서 칙칙폭폭 달릴 겁니다. 자, 뭐 또 다른 분도 한 분 또 오셨네. 예, 바로 글을 이으실까봐 바로 제가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내놓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모두 알고 계실까?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앙일보에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27일 날 인터뷰 보면 그럴 일 없다. 자진 사퇴 없다. 네.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 아니 근데 말씀하실 때 예. 그 국가, 대통령, 근데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항상 추상적 보면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야. 아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여기서 국가는 지금의 정부만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국가는 행정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권력에 따라 바뀌는 정부가 아니고 국민인데 그 기본적인 부분을 다들 빼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아, 법무부 장관님은 지금 저렇게 예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적 편견을 예단한 게 가지고 아니고요. 그동안에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그건 뉴스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검색해 볼게요. 뉴스 하이킥 자주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법무부에서도.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듣고 계실 거다. 심지어는 그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은 신장식이 오늘까지 아주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건 텍스트도 안 나가는데. 예. 자, 이제 방통위는 이제 1인 체제로 그냥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양 변호사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거는 사실 이미 그 사실은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보는데, 방송통신위원회 5인 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움직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두 분이서 위원회라고 계속해서 이끌었고 거기서 또 중요한 안건들을 많이 처리를 했어요. 네네. 그것 자체가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말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한 사람만 남아 있는데 위원회가 아니죠 이제 진짜. 그 이제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들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님, 김장겸 전 MBC 사장님, 김은혜 전 MBC 아나운서 기자죠. 마지막에 기자셨죠. 야, MBC의 이렇게 파워가 이렇게까지 막강했던가요? 정부의 거의 실세들이 다 계신 모양이네. 네. 이럴 때 이제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자, 어쨌든 간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이동관이 온다면 또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하실지, 그리고 민주당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죠. 전 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그런가요? 아까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도 언론계에서 해왔던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세 분 다 좀 넓게 언론계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또 나름의 뭐 이걸 악명이라고 해야 될지 명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떨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여전히 계속해서 2명 체제로 간다라면 또 탄핵할 수 있어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아니, 이거를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현 정부에서도 야당 추천위원 왜 임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3명이라도 만들어 놓고 위원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법적 자격이 있는지를
법제처에서 7개월간 최민희 내정자의 법적 자격이 있느냐를 7개월간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다가 최민희 위원 내정자는 이제 스스로 사퇴를 한 상황이고, 자 이번에 사실 정말 걱정됐는데 코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뛰셨던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공개 일정도 어제 오늘 공개 일정 다 이틀 동안, 취소하고 굉장히 본인도 충격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좀 참 이거 어떡하나 이거. 국민 여러분, 정말 예청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참 어떡하나 이거. 아니 저는 오타인 줄 알았는데 그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하는데 부덕의 소치에 오타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것도 보니까 부족의 소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의 부족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또 홍진표 대구시장님도 또 한 말씀 하셨네요. 참 엑스포 발표 이틀 전에 유력 일간지 헤드 타이틀로 49대 51 막판 역전 노린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보도케 하고, 대통령이 박빙입니다 거짓 보고하고, 이러면 되겠시요? 대통령을 파리로 출장 가게 한 참모들이 누군지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징치해야 되지 않겠나, 내 그래 봅니다. 야, 징치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이 어휘 공부를 왜 이렇게 다시 어렵게 하게 만드시? 예, 징치. 당도 엉망이에요. 이거 윤심 팔아서 당대표 됐는데 내만 윤심 팔겠다 하고 너희들은 팔지 말라고. 갈수록 태태산이에요 이런 거. 태태산. 화 많이 방자하게 나셨네. 말이야. 네, 자 근데 양 변호사님 이게 유치 실패 후폭풍이 다 정리도 안 됐고 반성하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제도전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꼭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충격을 받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국민들은 어쩌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찾아보겠다고 하고, 국민들 특히 이제 뭐 부산이나 경남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 한 번 더 나서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우리 좀 홍준표 지금 시장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거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징치해야 된다 그러는데 분위기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만 싹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언론들을 보면요 몇 군데 뭐 네. 동아나 조선 같은 데서도 네. 그동안에도 부산 엑스포 가능성이 낮다라는 보고가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네. 정부에도 네. 있었는데 정작 그 보고들은 이거 기운 빠지게 왜 이런 걸 위에 올리냐고 끊었다라는 거, 막았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징치 받아야 되겠네. 징치 받아야 되죠. 근데 딱 어떤 식으로 가버리냐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야 그동안 쌓아놓은 네트워크는 허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다시 써서 그걸 살려서 아니 젖잘싸 할 무슨 119대 29가 어떻게 젖잘싸가 나와요. 우리 네. 국가대표 농구팀이 NBA 농구팀이랑 해도 그래도 119대 29는 아닐 거예요. 거의 100점까지 따라갑니다. 농구란 스포츠 자체가.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NBA들 팀들 나와서 붙은 그 국가들 보면. 근데 진짜 걱정됐던 전망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돌겠다. 근데 이미 6천억 가까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5,744억 원. 사실은 이거는요. 한 지난해쯤에 접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한 말씀 하셨네요. 예, 이재명이고요.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권한도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국민이 늘 옳다 말씀하시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진심으로 국민을 도려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님 나오신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보면 안 됩니까? 예? 가봐야 되는데. 예. 그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요. 예,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네. 네.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네. 이 1심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쭉 나왔던 게 뇌물, 그러니까 정치자금이 건너갔다는 얘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게 뭐 6천만 원도 아니고 6억 원이면 꽤 큰 돈인데 그 돈이 건너갔더라면 김영전 부원장 측에서 어떻게 썼다라는 돈의 흐름 용처, 정도는 나와 주지 않았을까. 줘야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저도 이 재판을 다 따라가진 않지만 뉴스에 한 분쯤도 나오질 않았거든요. 다른 게. 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물적 증거라는 게 나온 적이 없어서 과연 이걸 가지고 아니 검찰에서도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라고 그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1년이 돼가는데 돈이 건너갔다라는 건 이번 재판에서 인정이 됐는데 어디다가 썼다. 정치자금으로 쓴 것 같다라니까 정치자금법 그 유죄 판결을 했겠죠. 아니 그렇죠. 정치자금을 썼다라니까. 정치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근데 어떻게 썼는지라는 어디 썼는지를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썼는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최소한 이런데 갑작스럽게 돈을 썼다라든가 집에 갔더니 뭉텅이가 남아있다든가 뭐 이런 게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의아한 상황인데 그래서 2심에서도 결국 이 부분이 더 치열하게 다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 무죄 나왔어요. 이거 많은 뭐 분들이 재판부에서도 막 뭐라 했더만. 왜냐하면 검사들한테. 그게 지금 정치자금법 중에 원래는 8억 4천만 원인가 네. 이 돈을 이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해서 줬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예. 근데 전달은 6억만 했다. 그러니까 2억 4천 정도는 본인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무죄예요. 왜 그런 거예요? 웃긴 이유가 뭐냐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이 사람도 같이 받았다. 김용과 김용과 함께 받았다.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다. 네,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재판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받은 사람이 아니고 준 사람이야. 준 사람이야. 남욱이랑 한 패야. 유동규하고 예. 김용이 한 패가 아니라 남욱과 유동규가 한 패야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예. 생각을 한 거죠. 받은 범죄라고 하지 말고 준범죄로. 준범죄로 기소를 해라. 내 안 해. 안 해. 끝까지.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래? 우리는 기소된 거 가지고 판단할밖에 없는데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검찰이 안 바꾸니까 이 사람은 받은 사람은 아니니까 무죄. 그래서 돈도 2억 4천 챙기고 범죄도 무죄고. 재밌습니다. 김용과 함께 돈을 받은 사람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남욱과 함께 돈을 준 사람이라고 재판부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거 저 공소장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초지일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뚝심 있게 버텨주셨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검사가. 이렇게 되면 재판부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믿어야 하느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주면. 근데도 또 유죄를 인정했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래서 이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좀 많이 다퉈질 것 같고요. 이거를 두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을 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상황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벼번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하지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시고 예. 신당 창당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 대표님?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게 뉴스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이 늘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되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예. 갑자기 되게 차분해졌어. 예, 갑자기 마음이 착 가라앉네요. 갑자기. 자, 분당 혹은 신당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민주당은? 양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꼭 신당이나 분당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5개월 조금 남았죠. 총선이. 예. 이때쯤에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설이 많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쯤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을 따르는 분들과 함께 어느 정도의 뭐 최소한 민주당 내의 뭐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오시는데 신당 얘기는
조금 다른 데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뭐 네. 송영길 전 대표도 나오고 예. 뭐 국민의힘에서 인수혁 전 대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네. 주목은 조금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내가 또 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봐요. 지금 뉴스하이킥 이게 저 인기 방송이라고 봐요. 마지막에 또, 과외 예. 선생님 같아요. 자, 이낙연이를 만났다고 지금까지 봐요. 양절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다고 봐요. 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